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2023년 미국의 그 정치에서의 아주 획기적이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경제계의 한 5가지 정도 아주 중요한 뉴스들을 전해드렸는데, 그것에 이어서 2023년도의 팩트체크라고 할까요? 2023년도에 거짓인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었던 정치, 사회적인 그 같은 몇 가지 이슈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그저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연말에 좀 피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해드리는 게 여러 가지로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 맞으니까 그동안 한 7가지 정도 세어봐야지 알겠는데요. 그 정도의 이슈인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믿고 계셨다면 2023년도 가장 가짜스러운 것을 믿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좀 정상적인 그런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 뉴스를 들으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오늘의 미국 방송 시간에 한 번도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조차 없습니다. 미셸 오바마가 남자다.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였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남자다 하는 주장이 참 많았습니다. 5월 6일에는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실렸는데요. 그 사진이 오바마 남편과 같이 찍은 사진인데 오바마가 이제 이렇게 지금은 내려졌습니다. 가짜니까. 팔을 이렇게 미셸 오바마에게 얹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었는데 굉장히 미셸 오바마가 남자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조작을 했습니다. 아마 그 사진을 보신 분이라면 남자가 맞네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 이제 이런 것은 그 미셸 오바마 가족을 음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그런 퍼뜨림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셸 오바마가 2014년도에 똑같은 사진인데 12월 5일에 찍은 사진에 원본을 올렸습니다. 원본과 가짜 조작된 사진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이게 유일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셸 오바마가 14년 동안 남자였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인스타그램에 그 사진이 있기 전에 2월 달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2022년도 뉴스펀치라는 블로그, 아주 요즘은 흉악한 흉물스러운 그런 블로그 팟캐스트가 무척 많습니다. 뉴스펀치가 이 공식적인 자료다. 이건 일리노이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수한 공식 문서다 하면서 미셸 오바마가 성별을 표시하는데 M, 메일이잖아요. 피메일은 F에 해야지 되는데 M에 이렇게 표시를 한 이런 것을 유권자 등록 카드죠. 말하자면 그걸 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리노이주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미셸 오바마는 여성이라는 기록 이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없다. 메일이라고 돼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가짜로 다 조작을 해서 한 겁니다. 미셸 오바마가 1964년생입니다. 내년이 되면 이제 60세가 되는 거죠. 미셸 라본 라빈슨, 라스트 네임이 라빈슨인데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오바마로 바뀐 거죠. 그렇게 태어나서 여자로 태어나서 딸 말리아 샤샤 2명의 딸을 낳은 여자입니다. 세 번째는 비슷한 것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음모론자들이 좋아했었던 이론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동성애자고 미셸 오바마가 성전환자다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예로 무엇을 들었냐면 조안 리버스라는 아주 성형수술 굉장히 많이 한 그 여성 그 코미디언 쇼의 호스트 있었죠. 그분이 살해됐는데 왜 살해됐는가? 버락 오바마가 동성애자고 미셸 오바마가 성전환자라는 사실을 폭로하다가 살해됐다. 이런 주장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1월 달에 나왔어요, 이거. 그런데 결국은 아니죠. 아니니까 제가 지금 팩트 체크해서 해드리는 거고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는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안 리버스는 이제 의료 합병증으로 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은 딸이 밝혔고
뭔가 위험한데도 계속 그 수술을 했다 해서 의료 과실로 가족이 병원을 고소를 해서 병원과 나중에 이제 2016년도 5월 달에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술을 한 합병증으로 사망했는데 버락 오바마와 미셸 오바마가 한 사람은 동성애자, 한 사람은 성전환자다 하는 것을 폭로하다 살해됐다. 이런 흉측한 내용들이 많이 2023년도에 돌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터커 칼슨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짜 주장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팩트 체크를 하자면 막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가짜로서 터커 칼슨이 3월 달에 이제는 하원 의장에서도 쫓겨났고 재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한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의장으로부터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 관한 4만 시간이죠. 그 이상의 그러니까 감시 카메라가 돌아간 거죠. 그 카메라의 그 비디오를 받아서 단독으로 받아서 그걸 쫙 이제 뭐 입맛에 맞게 편집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의사당 폭동 사건을 폭동이 아니라 관광객으로 묘사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터커 칼슨이 3월 6일에 본인의 방송에서 한 얘기가 지금은 이제 터커 칼슨 4월 달에 해고됐잖아요. 3월 달에 그런 방송했었고 의사당 당시의 경관이 여러분들 그 큐아난의 제이콥 챈슬리라고 나중에 이제 유죄를 인정을 했는데 왜 막 뿔 달리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의사당 경관이 투어 가이드 역할을 했다. 무슨 그날이 폭동이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쇼에서 본인의 쇼뿐만이 아니라 많은 박스의 그 프로그램 시간에 이 챈슬리 옆에서 경관들이 이제 그의 뒤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감시 비디오 영상을 오디오는 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이거 이제 관광 온 사람들을 잘 이렇게 대접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처음부터 목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케빈 맥카티도 딱 트럼프와 친한 터커 칼슨에게만 그 비디오를 줘서 그날은 폭동이 아니어서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거고 그걸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 지금 제 방송을 보고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많으셔서 저한테도 그런 댓글로 저를 욕하시던데 터커 칼슨이 알면서도 거짓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주장하는 걸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디오는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당 경찰 총 책임자가 박스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고 오디오는 어디 갔느냐. 떠나라고 그 당시에 그 경관은 이 사람에게 떠나라고 반복해서 요청하고 있었던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챈슬리 본인의 설명에 의해서 다 이제 확증이 된 거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지금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터커 칼슨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에게 돈을 많이 벌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엄청난 가짜고요. 의사당 그 경찰국장이죠. 토마스 맹걸치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 여러 가지 자체적인 문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가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얘기는 선거 캠페인이 되면서도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장벽을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500마일을 쌓았다. 이건 완전히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새로운 벽을 500마일을 쌓다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 주장을 하는데 새로 쌓은 것은 딱 10분의 1로 잘라서 50마일밖에 안 됩니다. 이 장벽이요. 하나로 딱 쳐 있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장벽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마일 정도를 쌓은 거거든요. 1차는 사람들이 넘어오려고 할 때 첫 번째 장애입니다. 그리고 2차 장벽은 또 이제 넘어온 사람을 또다시 한번 멈추게 하는 것이고 3차 장벽은 이거는 이제 불법으로 넘어오는 사람을 막는다기보다는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그렇게 1차, 2차, 3차가 됐는데 1차 장벽 50마일 새로 싼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뭐 400여 마일 정도는 원래 전부터 뭐 여러 가지 좀 허접하긴 하지만 울타리 비슷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그냥 간단하게 수리한 정도. 대부분 낡고 낡은 장벽이라기보다 울타리 비슷해요. 그냥 여러분들 보시는 것 있죠. 막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조금 교체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본인이 주장하는 것의 10분의 1, 50마일 정도만 완벽한 새로운 장벽입니다. 어디 막 사진 찍고 하는 거요. 나머지는 울타리 정도 되는 것, 고친 것이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팩트 체크,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이민, 국경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습격한 바로 그 사람들이 완전히 열려버린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서 한때 아름다웠던 미국으로 기록적인 숫자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바보입니다 라고 전제하고 하는 얘기예요. 하마스는 아주 나쁜 그룹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죠. 미국에서. 어떤 면에서 나쁘냐, 이스라엘을 없애야지 된다. 이스라엘을 제거하는 게 하마스의 임무이지, 무슨 미국 멕시코 쪽으로 가서 남부에서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무슨 공격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항상 애매하게 얘기하고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고 퀘스천 마크 딱 붙여놓죠.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이건 이렇게 된 데는 아주 그 크룩드된 부패한 조 바이든과 그의 보스라고 썼어요. 보스인 버락 후세인 오바마가 우리에게 이런 짓을 했다. 하마스가 남부 국경을 통해서 미국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겠느냐.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미국의 국경 수비대나 가짜죠. 가짜 주장을 그냥 무조건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믿으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제가 죄송하지만 너무 안 됐어요. 너무 안쓰럽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속고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아직도 이 내용이 많이 있는데, 스캇 아담스라는 만화, 그 딜버트라는 보통 직장인에 대해서 그리는 그 만화가입니다. 스캇 아담스 씨가 코비드-19 예방접종 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의료적인 결과를 냈대요. 완전히 가짜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그래서 유튜브 그 라이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한 사람보다 훨씬 좋다. 저는 백신 접종 받을 거 다 했고 한 번도 코비드-19에 안 걸렸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는 했고,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 하지만 저도 엄마가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항상 엄마 보러 갈 때는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저와 같은 사람들, 저희 회사의 표본만 보더라도 코비드 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안 받으신 분들 거의 없지만 많이 받고 조심하시는 분들이 훨씬 좋았고, 그건 이제 질병통제센터라든가 여러 의료기관들이 많잖아요. 데이터에 따르면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 받지 않은 사람보다 감염될 확률도 낮고 감염돼도 조금 아프다. 이건 많이 여러분들께서 주변에서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주장도 있죠. 백신 부작용은 있죠.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인데 아주 약하고, 그 부작용은 몇 년 뒤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며칠 내에 나타나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오히려 코비드에 백신 접종을 받지 않고 걸렸던 사람들은 나중에 오랫동안 힘들 수 있다. 반대인 거예요. 이것도 팩트체크에서 올해 가장 많이 됐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라는 민주당 가운데서도 젊은 뉴욕이 지역구인 이 연방 하원 의원을 너무 급진적이다 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싫어한다고 해서 이렇게 자산이 아니 2,900만 달러나 돼. 뭐해서 돈을 그렇게 벌었지? 한때 바텐더였는데 지금 연방 하원 의원 연봉이 15만 5천 달러밖에 안 되는데 어디서 2,900만 달러를 벌었는지 조사를 해야 돼. 다 신고하고 조사합니다. 그랬을 때 가장 최근에 체킹 어카운트, 일반 모든 거 401k까지 다 합쳐서 6만 달러 조금 안 된다고 하고, 근데 그에 비해서 빚이 한 5만 달러, 학자금, 융자금이죠. 그리고 바텐더로 일했었던 건 맞습니다. 예전에 아르바이트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던 건 맞지만 바텐더로 일한 게 죄입니까? 그걸 끌어서 돈을 어떻게 2,900만 달러나 벌었어? 2,900만 달러 벌지 않았습니다. 이참에 말씀드리면요, 그 하원 의원 연봉은 지금 한 17만 4천 달러 올랐네요. 아니, 오르진 않았네요. 2009년부터 변함이 없고
하원 의장은 좀 많습니다. 22만 3천 달러. 그리고 또 상원의장이 아니라 상원 다수당, 소수당 지도자는 19만 3,400달러. 하원의장이 더 많아요. 하원의장은 서열이 이제 대통령, 부통령, 하원의장, 대통령 유고시에 그렇게 되니까요. 2009년부터 변함없습니다. 자, 이런 것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얼마 전에 션 해니티와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인터뷰를 하면서 팍스는 캘리포니아를 가장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 캘리포니아가 가장 진보적인 주이기 때문에 저 진보라서 못 살아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션 해니티는 플로리다를 띄워주고 싶고 캘리포니아주를 깎아내리고 싶어서 캘리포니아가 뭐 세금도 많고 기타 등등 여러 문제가 많아서 캘리포니아주에서 플로리다주로 이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라고 션 해니티가 인터뷰를 하면서 게빈 뉴섬에게 얘기를 했을 때 게빈 뉴섬의 답은 아니요, 인구비로 하면은 플로리다주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온 사람이 캘리포니아주에서 플로리다로 간 사람보다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 2022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1년이네요. 플로리다 주민 1000명당 1.16명이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왔고 그 해에 캘리포니아 주민은 1000명당 0.96명이 플로리다로 이주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플로리다주보다 인구가 1700만 명이나 많아요. 제일 많잖아요. 미국에서 인구가. 그러니까 뭐 많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구 대비해서는 그렇다. 그런데 1000명당 1.16명 대 0.96명은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다지 의미는 없다. 그러나 게빈 뉴섬 주지사의 말은 맞다. 자, 이런 팩트 체크였습니다.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 정리하는 이런 것으로 보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미국, 내일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